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금일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HLB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시간을 통해서는 최근에 주요한 공시 자체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적 공시와 더불어서 또다시 12 전환사채와 그리고 BW 신주 이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에 대한 공시가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마침 최근에 이 주가 자체가 78,4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3거래일 동안에 또 조정 압박을 받는 구간이고, 여기다가 또 기관들의 매수세가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50% 가까이 매물이 출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보유자의 영역과 그리고 매수자의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HLB 주가 자체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적인 지지가는 제가 75,000원을 여러분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5,000원 선이 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일정 부분 분할 매도에 가담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2차적인 지지가를 7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7만 원 선이 깨어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현재 주봉상으로 5주 이평선과의 이격을 좀 좁혀가고 있는 그런 조정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6만 5천 원 선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5주 이평선, 쉽게 생각해서 주봉사로 5주 이평선이 6만 5천 원 정도를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정확하게 보면 이제 5주 이평선 자체가 조금 올라와서 6만 4천 원 정도로 여러분께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로 주식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생물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지 라인이라든지 또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개수주로 변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참시 이 방송을 듣고 기본적으로 7만 5천 원 정도이 깨어지는 구간에서 뭐 1, 20%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7만 원 선이 깨어지는 구간 속에서 또다시 1, 20% 정도 매도를 했다라면 잘 챙겨 놓으셨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모멘텀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어떤 병용 치료제와 관련된,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파이널 리뷰 자체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5월 달이죠. 최종적으로 FDA의 승인과 관련된 이 기대감이 아직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서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쪽에서 승인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 45일 정도가 걸리게 되면 요때 이제 나오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함과 동시에 약간 이 45일 일수를 조금 더 넘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45일 안에 꼭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1차적인 모멘텀 자체를 일단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이널 리뷰까지는 이제 3월 달이니까 아직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출회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저점에서 잘 버텨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수급도 하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2월 5일부터죠. 2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볼까요?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2월 2일 날 실제로 90만 주대가 넘었거든요. 1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90만 주 이상의 보유 물량을 지고 있다가 오늘까지 매도가 좀 나온다면 이제 40만 원 주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19% 좀 초반을 좀 넘겨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기관과 함께 매매 공방을 펼쳐가면서 매도를 좀 번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 돌아왔을 때 현재 6만 4천 원 정도 수준이 주봉상으로 중요한 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일봉상으로 20일 이평선의 지지력이 약 6만 3,5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500원 정도 이런 가격대 때문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아무튼 너무 큰 틀에서 일단 6만 4천 원 정도의 가격이 1차적으로 지지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4천 원 선이 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 파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1파, 그죠? 그리고 하락 2파,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3파. 이 부분이 제일 길거든요. 제일 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의 구간이 나오고 마무리 시세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구간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3파동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상승의 1파가 나왔죠. 그리고 하락의 이제 2파가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의 3파의 구간이 가장 길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78,400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HLB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 적정 정도의 조정 자체만 만들어주게 된다면 마무리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그죠?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64,000원 선이 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 요 파동 자체의 어떤 저점 라인을 깨고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상승 파동의 절반 정도를 깨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깨어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 실현 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일정 부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차례, 그죠? 3월 파이널 리뷰와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 5월달 FDA의 승인과 관련된 그 기대감. 아직은 우리가 루머이지 않습니까? 루머라기보다는 일단 아직은 재료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자 영역은 이 정도 구간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 정도가 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되어주면서 이 마무리 파동 자체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신규적으로 매수에 한번 가담을 해놓고 난 다음에 64,000원에 끼워졌을 때는 짧게 끊어치는 전략, 짧게 끊어치는 전략 자체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자의 영역과 보유자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적인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HLB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좋아서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이제 16년간 공을 들였던 간암치료제 병용요법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FDA가 승인이 나는 그 구간에서는 화려하게 매출액도 3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도 원가율을 상당히 낮춰서 그렇죠? 중국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이와 같은 큰 폭의 이익률도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현재 기공시된 지난해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살펴본다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대비 한 76% 정도 외형이 고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영업 손실적인 부분 자체가 무려 2022년 대비 약 67%까지나 더 크게 영업 손실이 확대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0%가 넘습니다. 106% 정도까지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사유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헬스케어 사업 부분의 면봉이나 검체 도구의 매출이 좀 감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부 및 종속회사의 무형자산 손상에 따른 이와 같은 그 부분 때문에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고 또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제 5월달에 기대했던 FDA 승인 자체가 무산이 만약에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무산이 되어지게 됐을 경우는 이와 같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도 유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좀 이제 꽉 차버리게 된다라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들링을 잘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전일 같은 경우는 장 종료 이후에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국내 3호 BW 신주 이스콘부 사채에 대해서 상장일이 2월 20일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장일이 2월 2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3거래일 전에 그죠? 금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일단 발행 전환가액이 31,779원이니까 전일 종가만 놓고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 현재 이 BW를 행사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려 112%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죠. 2월 20일 날 시장에 상장이 되는데 이제 주식수가 플러스가 되는데 전환가액 자체도 31,888원이니까 이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전일 종가 대비 거의 110 2%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한 개인들만 이렇게 12BW 투자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겠죠.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해놓았다라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 정도까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도 좀 그렇고 주가 자체가 많이 또 올랐다라는 그 국면 속에서 이제 업황에 조금씩은 확산되어가는 구간 속에서 차익성 물량들도 출회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중요한 지지 라인 자체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현재 신규적인 매수는 조금 여기서 조금 짧게 손절을 감안한 구간 속에서 소폭 좀 매수에 가담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파동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